지금 영국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명문 사립학교 이사회 위원이었던 엘리자베스 그레이스가 자신의 딸을 한국 국제학교에 보낸 후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때문인데요.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영국 교육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국에 있다는 발언을 했고, 심지어 한국식 교육 방식을 영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고, 런던 타임스와 가디언 등 주요 언론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레이스 부인이 공개 인터뷰에서 내 딸의 마음을 열어준 것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한국 선생님의 손편지 한 장이었다며 눈물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그레이스입니다. 런던에서 문화예술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교계에서는 차분하고 절제된 성품으로 알려져 있지요. 남편은 런던 금융가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영국 상류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48세, 영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에서 감정보다는 자율성과 독립심을 중요시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교육 철학이었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부모들이 그렇듯이 말이죠. 모든 이야기는 11살 딸 클레어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진 아이의 일시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클레어는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남편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잠시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죠. 사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너무 멀고 낯선 나라였으니까요. 제가 알던 한국은 시험에 목숨을 거는 학생들,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감정보다 성적을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의 이미지는 그랬죠. 그래, 하지만 단기 유학 프로그램으로만 해볼게. 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타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하나를 골랐고 3개월 단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단지 아이의 일시적인 관심사라고만 생각했어요.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클레어를 배웅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그건 TV에서 보는 것과 다를 거야. 클레어는 그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죠. 어차피 3개월 뿐이에요. 아마 K-팝 콘서트 몇 번 보고 나면 실증이 날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클레어에게서 첫 편지가 왔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실제 종이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자 클레어의 서툰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제 이름을 너무 예쁘게 불러주세요. 영어로 말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편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교사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하지만 클레어가 그것을 특별하게 느꼈다는 사실이 약간 불편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작은 포스트잇도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클레어의 담임 선생님이 쓴 것 같았어요. 클레어는 물처럼 맑은 아이입니다. 오늘도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네요. 잠시 그 쪽지를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소통은 영국 교육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성과나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지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다 같은 정서적인 표현은 더욱 낯설었죠. 또 하나의 문화 차이겠지. 저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2주일 후, 우리는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표정이 더 밝아 보였고 말투도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학교는 어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엄마. 오늘은 제 책상을 정리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주변이 정돈되면 마음도 차분해진대요.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셨니?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클레어의 말투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말투를 살짝 흉내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녀의 방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원래 자기 방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 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적은 짧은 시 구절이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클레어는 오늘도 침착하게 수업에 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 때도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런 종류의 소통은 처음이었습니다. 영국 학교에서는 대부분 성적표나 성취도에 관한 형식적인 보고서를 받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교사가 아이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감정 상태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전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이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클레어가 침착하다니요? 런던에서 클레어는 종종 산만하고 쉽게 흥분하는 아이였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쉽게 적응하고 있나 보네. 그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클레어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교육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이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처음으로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분명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시기에 클레어가 잠시 매료된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런던에서 클레어를 키우며 저는 얼마나 자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까요? 그냥 클레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녀를 보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다음 주 토요일, 저는 클레어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클레어가 자기 방을 정리하면서 책상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어요. 클레어는 예전에 꽃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꽃이 예쁘구나. 누가 준 거니?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셨어요. 교실에 매일 꽃을 가져오시는데 오늘은 제게 한 송이 주셨어요.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시면서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국 교사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꽃을 주는 것도 그들의 마음을 꽃에 비유하는 것도 우리 문화에서는 매우 낯선 일이었어요. 엄마,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면 바로 알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과연 클레어의 표정을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클레어의 작은 감정 변화를 얼마나 알아차렸을까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이전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담임 교사가 얼마나 세심하게 클레어를 관찰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클레어는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식사를 시작하지 않고 친구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작은 행동까지 알아보고 가치를 두는 교사라니. 영국에서는 이런 것을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간섭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관심일까요? 클레어의 담임 선생님 김윤정 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그리고 학교 면담을 희망한다고 말이죠. 곧바로 친절한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레이스 부인, 클레어를 통해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방문하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클레어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특별한 아이입니다. 특별한 아이.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단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클레어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클레어가 이렇게 변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 교육의 무언가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 질서정연한 분위기, 그리고 미소 짓는 직원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클레어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클레어가 달라져 있었어요. 자세가 더 바르고 표정은 차분했으며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클레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포옹에는 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클레어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제학교였지만 한국식 교육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정갈하게 정돈된 교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지만 어딘가 질서 있어 보였어요. 김윤정 선생님과의 면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부인, 만나서 반갑습니다. 클레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김 선생님의 사무실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학생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쌓인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매일 쓰는 짧은 편지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각 아이에게 그날의 성장과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해 줍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요? 모든 학생에게요? 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가장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따뜻할 때 더욱 그렇지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 선생님은 클레어의 학교 생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나 학업 성취가 아니라 클레어의 성격, 친구 관계, 좋아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처음에는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열리기 시작했죠. 특히 이름을 불러줄 때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름을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아이들의 이름을 정성껏 부릅니다.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본질을 담아 부르려고 노력해요. 클레어라는 이름은 밝고 맑다는 뜻이 있지요? 저는 그 의미를 담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교실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고 그곳에서 클레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클레어를 바라보는데 문득 딸아이가 이름을 부르는 교사의 말에 환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고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동요했어요. 클레어는 식판을 내려놓을 때도 조용히 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죠. 감정이 세심한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많이 생각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까지 알고 있다니요. 저는 과연 클레어의 이런 면모를 알고 있었을까요? 클레어가 식판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그녀가 얼마나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 적이 있었나요? 그레이스 부인, 질문 있으세요?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하세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식은 책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각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직접 만나야만 가능하니까요. 면담이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클레어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데 어머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사적인 것 같았고 혼자 읽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학교를 나오면서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혼란스러움,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마음 깊은 곳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모르는 딸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녁이 되자 마침내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김 선생님이 클레어에게 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에게 오늘로 우리가 함께한 지 60일이 되었구나. 너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첫날 내가 교실 문을 열었을 때는 표정이 굳어 있었지. 하지만 지금 내 눈빛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어.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의 반응이야. 너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리를 듣는 것처럼 반응했어. 그때 알았단다. 내가 진심으로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클레어,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 안에는 깊은 바다 같은 감정이 있어. 때로는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점점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구나. 아이를 가르치는 건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그 여정을 즐겁게 걷고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선생님이 늘 응원할게. 편지를 내려놓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평소 감정을 절제하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시선은 흐려져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딸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다. 수많은 날들, 수많은 순간들, 저는 클레어라는 이름을 수천 번도 더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본질을 담아 그녀의 깊은 감정을 인정하며 불러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 그리고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클레어와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클레어는 식사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수저를 들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니? 저는 물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요. 선생님이 항상 식사 전에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음식이 더 맛있어진대요. 저는 말없이 클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투, 행동, 표정.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클레어의 제안에 따라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클레어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때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국의 클레어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항상 빠르고 때로는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클레어는 마치 작은 현자처럼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클레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아침 학생들을 맞이하는 방식, 수업 전에 항상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존중하며 부르는 방식 등이요. 선생님은 우리가 공부할 때 정답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지가 더 중요하대요. 런던에 돌아온 후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감동적인 일이라도 있었어? 너 달라 보여.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교육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교육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이었어. 한국은 그걸 하고 있더라고.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너 울었어? 그제서야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둘러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조금. 놀랐지? 나도 놀랐어. 내가 울다니. 당신이 울음을 보인 건 결혼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날 밤 클레어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봤을 뿐이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교육에 대한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교육 세미나에 초청되어 연설을 했습니다. 런던의 저명한 교육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오늘 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식과 능력을 교육의 핵심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의아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불편해 보였어요. 영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연결입니다. 한국 교사들은 매일 학생들에게 손편지를 씁니다. 그들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보고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제 딸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지 못했던 딸의 진짜 모습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저의 견해에 동의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고 저는 영국교육위원회에 한국식 정서 교육을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그 가치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클레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여전히 김 선생님의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고 매일 아침 눈을 감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엘리자베스 그레이스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클레어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저도 함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인생을 바꾼 곳이었어요. 그리고 배운 것은 교육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클레어. 우리 곧 다시 갈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워올 거야. 한국에서 만난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그곳의 문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종종 서울의 밤 풍경을 떠올립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던 진실을 말이죠. 아이를 바꾼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